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건국대학교 입학 무조건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으면 나한테 오는 게 좋을 거야. 바로 나만의 자기소개서. 그것만이 너를 건국대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어. 안녕하세요, 어머니. 어머니께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저를 믿으시고 자기소개서는 저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너 건국대학교에 오고 싶지? 건국대학교는 2022학년도부터 수시 전형이 바뀌었어. KU 학교 추천 전형이었던 종합 전형이 더 이상 종합 전형이 아닌 교과 전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지. 따라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KU 자기 추천 전형 단 하나의 전형만 남은 셈이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건국대학교에 입학할 확률이 줄어든 만큼 서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게 좋을 거야. 너 자기소개서가 몇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겠지? 아니야! 2022학년도부터는 자율문항이 사라져서 공통문항 총 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각 문항마다 너가 어떠한 학교 생활을 했고 어떠한 인재인지 평가하려 할 거야. 네가 그렇게 갈망하는 건국대학교에서는 총 4가지의 역량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평가하려 할 거야. 이걸 지금부터 이 스행님이 알려줄게. 너 믿고 따라올 수 있겠어? 카메라 돌았습니다. 승현님이 박수 한번 쳐줄래요? 갑자기. 아니 슬레이트. 자, 여기 2021학년도 건국대학교에 입학한 너의 선배님들이란다. 안녕하세요.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21학번 황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21학번 이소연입니다. 지금부터 너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하면 최고의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는지 21학년도 수시를 준비했던 이야기를 해줄 거야. 잘 메모해. 잘 메모해! 첫째, 자기소개서를 쓸 때 키워드별로 정리하자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처음 쓰기 시작할 때 많은 학생들이 문장별로 쓰고 너무 완벽하게 쓰려고 하다 보니 많은 실망과 좌절을 하게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활동, 이 경험을 자소서에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으면 그 키워드만 우선 뽑아가지고 그 키워드 간의 연결, 그 다음에 그 문장 간의 조합은 나중 일로 미루는 연습을 했습니다. 둘째, 자신의 역량을 부각해야 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 보는 인재상,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등을 자기소개서에 최대한 잘 녹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기소개서 첨삭하는 과정을 귀찮아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자소서를 처음 선생님한테 보여줬을 때 와, 진짜 잘 썼다, 바로 프리패스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뭐냐, 다시 써와라 라는 충고를 해주셔서 조금 더 나은 자기소개서를 선생님한테 보여주려고 더 열심히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선생님이나 혹은 주변 지인들이 자기소개서에 대해 조언을 했을 때 이를 기분 나쁘게 혹은 불편하게 듣지 말고 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를 참고해서 자기소개서를 수정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첨삭을 받을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여서 전후 버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자기 스스로 쓰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도움을 받거나 첨삭을 받아야 한다면 여러 사람들보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아는 단 한 분의 선생님에게만 도움을 받는 것이 저에게는 가장 좋았습니다. 또 자신이 했던 활동들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연스러운 스토리텔링이 핵심입니다. 자신이 한 다양한 활동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자신이 한 활동 내용을 설명하는 것보다 그로 인해서 자신이 바뀐 점 그리고 느낀 점을 적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문단마다 작은 소제목을 넣어서 내가 말하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다 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변경된 자기소개서 문항과 함께 건국대학교에 합격할 자격을 갖춘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직접 보면서 이야기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 거야. 다 보자고! 변경된 1번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과를 진학을 할 때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했던 노력, 경험, 과정들을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잘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경영학과였기 때문에
경영 관련 동영상을 들은 것, 경영 동아리에 들어가 그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잘 보여주는 대회 혹은 그런 활동들을 참여를 해서 내가 이만큼 사회적 문제 혹은 경영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최대한 잘 부각시켜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학업 역량은 플래너를 써서 자신이 성적이 이만큼 올랐다, 내가 이런 상을 탔다, 이런 것을 적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관련된 개념들을 조사해 봤더니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현님이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적어주신 로그 수익률에 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공부와 탐구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켜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자기 주도적이며 본 대학에 입학해서도 자신이 스스로 열심히 잘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발전 가능성은 학업과 전공을 최대한 관련지어서 자연스럽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얘는 대학에 와서도 충분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구나, 우리 과에 적합한 학생이다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이 바로 발전 가능한 학생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공통문항 1번 문항은 기존의 1번, 2번 문항이 통합된 문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내 활동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두 문항에서 묻던 역량을 1500자 내에서 보여줘야 하니 어떤 경험을 작성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기존 선배님들의 자소서를 보며 계속 이야기해보도록 하죠. 저는 1번 문항에서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발전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최대한 부각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경영학과에 관련된 지적 호기심과 탐구심을 나타내고 이를 교과 세트과 잘 엮어 제가 학창시절에 했던 전공에 관련된 노력, 그 경험들을 최대한 자소서에 잘 살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내가 학교 수업에 잘 참여하는 학생이다, 또한 단순히 시험을 보기 위해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직접 호기심, 내가 진짜 궁금해서 이걸 알아가고 싶다 라는 그런 점을 더 부각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 또한 자세히 적어 저의 생각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교과목을 내가 이 전공과 얼마나 연관지어 바라보았느냐, 그만큼 내가 이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라는 것을 최대한 부각시켰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무엇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혹은 어떤 활동을 통해 무엇을 발전시키고 싶다, 어떻게 하겠다 라는 등의 미래지향적인 말을 활용하신다면 조금 더 발전 가능성 있는 아이로 그 모습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항에선 전공 적합성과 발전 가능성을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제 2번 문항에 들어간 주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한데 이런 차별화된 경험을 자신의 전공과 엮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북극연구체험단 그리고 북극협력주간 개회식 행사 발표 두 가지 키워드를 정하고 작성하였습니다. 북극연구체험단이라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제 전공에 대한 확신을 얻었음을 드러내며 제 전공과 진로에 대해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실패에 대한 학습 욕구와 도전 의식을 학습 동기로 제시하면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자신의 전공, 진로와 관련된 독특한 경험은 이 자체로 전공 적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독특한 경험은 그 자체로도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 관련 활동이나 교내 활동에서 습득한 학과 관련 소양이나 자질 등을 어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변경된 문항도 역시나 자신의 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 사례와 활동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항에 타인과 공동체라는 말이 새로이 들어간 만큼 구체적 사례와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생활에서 자신의 소통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인성 부문에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대학별 인성평가 요소를 보고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소재를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맞다. 그리고 글자 수가 1000자에서 800자로 줄었기 때문에 두세 개 이상의 사례를 나열하는 것보다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내가 그 사례에서 배우고 느낀 점, 또한 문제 해결 능력 등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문항은 인성과 공동체 의식과 관련된 문항으로 그중 인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 부문은 봉사활동이나 단체 생활에 있어서 일어나는 갈등과 이를 잘 해결한 경험 등을 통해 내가 변화한 점, 내가 배우고 느낀 점, 또 내가 성장한 점들을 기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적이고 지루한 사례들을 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노잼 이야기 멈춰! 멈춰! 저는 이를 학교 반장 활동과 체육대회를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반장과 체육대회는 흔히 있는 경험이고 차별화된 경험이라고 하기 어려운 활동들이지만 이 속에서 다른 부분을 캐치해서 적는다면 이도 분명히 차별화된 경험과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우들이 겪는 학업적 어려움에 대한 해결 과정을 구체적으로 적었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 과정도 제시함으로써 리더십과 문제 해결력 부분을 강조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 경험을 통해서 협업 능력과 배려심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센병 환자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다른 팀원들과 협력한 경험을 통해 협업 능력과 배려심이란 인격적 성장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경험을 통한 개인의 내면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4번 자율문항은 삭제되었어. 그렇다면 기존 4번 문항에서 본인이 어필하고자 했던 활동들을 변경된 자기소개서의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서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 승현 학생부터 한번 얘기해볼까? 네! 자신이 하는 활동 중에서 세특과 가장 잘 연관시킬 수 있고 또한 자신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을 수 있는 활동들을 적어서 전공 적합성 및 인성을 나타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번에서 최대한 이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보여줘야 되고 2번에서는 인성과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꼭 1번은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2번은 발전 가능성과 인성에 국한해서 적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체로 문항 질문에 관해 어필할 수 있는 역량이 앞에서 말한 것과 같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 이는 자유롭게 적으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4가지 역량은 꼭 주의해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혹은 2학년 때부터 자신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험과 활동이 있다면 그것을 위주로 1번과 2번 자소서 문항을 채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내가 이 학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학문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가를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 이제 좀 감이 잡혀? 전적으로 이스앵님의 말을 믿고 따라오면 자기소개서쯤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기소개서 완전히 마스터하셔서 2022학년도 건국대학교 입학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생! 화이팅!